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한초등학교 교장 이중현입니다. 전 부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뭐 여기 와서 발제할 정도로 인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학교장 리더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리더십 별로 심통치 않습니다. 그냥 소박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두 학교째로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혹시 용문산 잘 아실 겁니다. 용문산 자리학교에 있는 조현초등학교 교장으로 4년을 있었고, 지금은 그 북한 강가에 있습니다. 남양주 조한초등학교 교장으로 3년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학교에 교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과연 학교는 변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아이들 삶을 정말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가, 그 고민이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학교의 변화, 아이들 삶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과,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한 공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해서 2시간 단위로 15차례 혹은 20차례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짜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기르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초등부 교육 과정도 결국 그 시민교육의 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앞에 교육 이념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과정은 저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중등 교원들도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시민교육에 철저한가? 그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의 문제, 왜곡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학력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저것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적 영역 중에 우리 학력의 문제를 이런 지적을 많이 하죠. 지나치게 지식 기능 중심이다. 그 문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인지적 영역 중에 분석력, 적용력, 판단력, 종합 이런 고등정신 능력,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홀히 한 결과가 누적되어서 창의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정의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저거 매우 중요한 학력입니다. 근데 저것은 학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국가교육과정에 모든 교육과정에 저러한 정의적 영역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건 학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은 그것이 곧 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저 정의적 영역은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입시교육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입시에 정의적 영역 출제되지 않습니다. 입시에 국영수 이외에 나머지 음악, 미술, 기술 과정, 기타 교과로 갑니다. 과연 기술 과정이 수학보다 못합니까? 체육, 미술이 영어, 국어보다 못한 교과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런 점에서 저 정의적 영역을 학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것의 소홀은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지적 능력 기반이 허약해지는 겁니다. 한 학생이 호기심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도전의식이 옵니다.
도전의식이 없고 자기조절력이 약합니다. 어떻게 지적 능력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자기조절력, 협동, 자존감, 자아개념, 유역성, 힘, 이것은 인성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홀은 결국 인성교육의 역할을 가져온 것이죠.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핵심 과제가 뭡니까? 항상 창의성, 인성이었습니다. 이것의 결핍이 누적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창의성의 문제입니다. 창의성과 학력이 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 안 합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창의성을 기른다는 말은 학력을 기른다는 말이고 학력을 기른다는 말은 창의성을 기른다는 말입니다. 아까 학력을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으로 했는데요. 어반이라는 학자는 창의성의 구성 모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저기 요소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과 동일합니다. 결국 학력은 창의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적 영역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OECD에서 시행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 핀란드에 이어서 우리가 2위라고 자랑하지만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3년마다 피사 테스트가 있죠. 그때마다 모든 교과에 걸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은 참가국 중에 최하위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수학 성적은 1위입니다. 근데 네트 통계는 65개국 중에 58입니다. 자아형과 62위, 자아개념 63위, 계획력 59위.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정의적 영역은 허약합니다. 다른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국제학업성적평가 중에 수학과 과학만 보는 테스트가 있죠. 팀스라고 하죠. 이 팀스에서 이건 초사 중2 대상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이들 성적 보겠습니다. 수학 2위입니다. 꼬리를 따라가면은 흥미도는 50입니다. 50개 국가 중에 50입니다. 중2는 1입니다. 꼬리를 따라가면은 41입니다. 이때 42개국이 응시했어요.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도, 자신감 이런 등등의 정의적 영역은 최하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우리 아이들 학력 결손 아닙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민성, 창의성, 인성의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결핍된 것이다. 근데 이 시민성이 다르고 인성이 다르고 창의성이 몇 개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성, 인성, 창의성을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무엇을 통해서 기를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기르겠습니까? 초등고등학교요. 당연히 교육과정뿐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에서 시민교육,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국가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협의를 해 본 것이죠.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민교육에 모든 교과에 걸쳐서 돼야 되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교과는 사회나 도덕과인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의 자료에 보면은 사회과가 민주시민교육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내용이 도덕과 역시 덕목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민주시민과 거리가 멀다. 프랑스 시민교과서가 따로 있죠. 독일 시민교과서가 아니라 정치교과서라는 이름이지만은 시민교육 교과서 영국도 따로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식 기능 요소도 있고 고등적인 능력 요소도 있고 정의적 영역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5, 6학년분의 국어를 보겠습니다. 정의적 영역에 공감, 습관, 존중과 배려, 의사소통 이런 정의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소통과 배려,
공감 이것이 실제로 뭐 한 차시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수업의 요소.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적 영역은 저렇게 국가교육과정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교실에서 학생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얼마나 체계적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인성교육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협력의 가치, 연대, 정의 과연 이런 가치에 충실한 사회인가? 그렇다면 국가교육 과정에서의 또 인성이나 시민성 관련된 이 교육 과정이 좀 체계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교실에서는 이 교육 과정을 본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성교육은 차인성 교육이나 시민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례적이고 별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앞서 진단한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학교에서 재구성을 하면 된다. 근데 이 재구성의 관점은 학력, 인성, 차인성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서 정의적 영역을 초등학교이니만큼 더욱 중시한다. 이런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한 핵심 프로그램은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교육, 시민교육, 학생자치학교 이 4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에게 감수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교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과가 있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체육의 무용 연기 있고 국어의 연극 문학 이 문화예술 교육이죠. 근데 왜 별도로 필요했는가? 음악 미술 이것이 체육에 있는 무용이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대단히 기능적으로 운영돼요. 물론 교과서의 구성 자체도 좀 기능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초중학교 시절에 음악 시간을 어떻게 지내오셨는가를 상상해 보시면은 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재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연극놀이, 무용, 시각개념, 뮤지컬은 이론을 학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삶 속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직접적인 활동,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이고 학년별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6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아이들이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면 그 뮤지컬이 뭘 할 것인가를 아이들이 자기 삶 속에 얘기해요. 아이들 삶 속의 이야기는 주로 학교폭력, 친구와의 갈등, 학원 문제, 또 부모님 문제, 동생과의 갈등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럼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개본을 만들고 연습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하는가 해서 나중에 공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감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기르자는 것이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생태교육입니다. 생태교육은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은 어디 생태공원에 가고 한다고 그게 1년에 뭐 한 두세 번 간다고 생태적 감수성이 길러지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아까 체화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체화될 수 있게 하자면 예를 들어 논농사다 하면은 5월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 모내기 한 다음에 2주 뒤, 한 달 뒤, 2달 뒤에 이 벼가 커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렁이 농법을 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우렁이 빨간 알도 벼 이상의 알을 쓴 것을 보고 나중에 우렁이가 더 깨서 새끼가 달린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뱀로가 와서 우렁이 잡아먹는 걸 보고 그런 가운데서 벼가 자라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9월 되면 허수아비를 아이들이 만들어 세우고
익으면은 벼를 베고 수수한 걸 가지고 아이들 집에 가서 가족과 밥을 지어 먹어보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빼빼로도 데이 대신에 가래떡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남는 거 불을 이어 돕기도 하고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볕집 가지고 지풀공예도 하기도 하고 1년의 그 생태의 변화와 나의 삶과 연관이 될 때 그의 생태적 감수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반농사와 논농사로 생태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입니다. 아까 도덕과 사회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시민교육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소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34차시, 5, 6학년 34차시분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서 17차시, 4학년에서 17차시, 각 학년별로 17차시에서 3, 4, 5, 6학년 동안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민교과서처럼 그렇게 내용이 다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초등학교가 아까 교육 이념대로 민주시민을 자질을 갖기 위한 초등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그것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자치입니다. 이 학생자치는 핵심적인 것은 나아간 학생의 주관 학생 다 모임 월 3시간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회의라는 것은 우리 학교 전교생이 많지 않습니다. 105명인데요. 그 가족을 1학년에서 6학년 골고루 섞어서 6가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교 자기네들 생활의 문제점 아니면 서로 약속을 정해야 될 것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1시간 하고 그 다음 그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2시간 연속으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대항 체육대회를 하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는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학생이 합니다. 우리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월 3시간 맡겨놓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예를 들어 학생회장 부회장 같으면 이 정도의 아이들 자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맡겨두면 해냅니다. 다만 정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구성되면은 3월에 9월에 수련회를 가서 임원 수련회를 가서 한 학기 동안 할 가족회의와 가족 행사를 정해오고 거기에 따라 이제 실천을 하는 학생 자치할 겁니다. 정의적 영역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 편인데요.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이 설문조사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각 개개인이 이 정의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화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담임은. 그 다음에 학급 통계도 내보면 이건 학급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의적 영역에서 약하다. 그러면 담임이 그 학생 개인 지도나 교육가족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학부모 참여가 매우 중요하죠. 학교에서 이런 지향을 받는 것을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겠죠. 학부모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부모에서는 1박 캠프를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만은요 학부모가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가 1학년 캠프, 2학년 학부모가 2학년 캠프, 1박 2일의 캠프를 하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아이들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A와 B 두 학생이 예를 들어 다툼이 많다. 갈등이 있다. 그럴 때는 이 학급 캠프를 활용해서 두 엄마가 일부러 그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친하게 이야기합니다. 친밀감을 보이면서 의도적이라도. 그러면은 자꾸 괴롭히는 아이 입장에 보면은 우리 엄마와 얘네 엄마가 엄청 친하다. 근데 얘 쉽게 때릴까요? 그런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옆에서 학부모가 전부 다 기획해서 준비하고 예산만 학교에서
지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학년별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 축제를 할 때도 그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 잘하나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공연에 참여합니다. 연습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가?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요. 지금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3년 전입니다. 이웃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얘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네요. 오자마자 제가 4학년 때, 얘가 4학년 때 저도 이 학교에 왔는데요. 하루는 뭘까 하고 사고를 냅니다. 주로 폭력이죠. 때리고, 거도 차고, 칼 같은 거 들고, 복도로 교실로 돌아다니고, 정말 엄청난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학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교장실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담임하고 이 감정 대립이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얘를 교장실로 보내라. 그래서 담임과 관계 악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4학년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왔다면 5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6학년 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렇게 하근한 그 얼굴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얘 가정은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얘는 엄마랑 살아요. 엄마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밤 늦게 들어옵니다. 얘는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니까 늦잠 자요. 얘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옵니다. 온통 분노 덩어리입니다. 얘한테는. 그 다음 이 동영상에 키보드를 담당하는 붉은색 셔츠를 입은 여학생을 보시게 되겠는데 그 여학생은 그 어머니가 조선족인데 도망갔어요. 얘가 5살 이 무렵에. 그래서 얘는 할머니가 또 얘들 건 서로 잘 못해요. 근데 남매인데요. 얘는 더더욱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남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은 있기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공통점은 얘나 그 여학생이나.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문화예술 교육의 영향 일부 있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담임들의 배려, 보살핌 있었겠죠.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 굉장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락밴드 동아리 잠깐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노래 부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그 남자아이입니다. 저 오른쪽에 두 번째 붉은 셔츠 여학생은 엄마가 가출한 아이고요. 이 여학생입니다. 그 학교장의 리더십이란 것이 결국 학교장 혼자 될 문제는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의 협력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 온 것인데 다만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가치, 그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는가, 그 공유 과정을 말씀드렸고 또 공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할 약속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은 무엇인가, 교사란 무엇인가, 학부모는 학교란 무엇이고, 우리가 가르친다는 무엇이고, 배움이란 무엇이고, 평가한다는 무엇이고, 아이들의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점수 위주의 학력관을 가진 학부모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오늘 뭐 했냐면 애들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 안 하면 놀았다 해요. 집에 가서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유 저 학교 애들이 학교 좋다고 싫어하다가 좋아해서 가는 건 좋은데 아유 공부는 언제 하지? 학원을 더 보냅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교는요, 서울은 한 학교 근무가 5년이지만 전국 서울시 말고는 2, 3년이면은 순환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제가 2013년에 선생님들과 해서 했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만기도 지나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갔어요. 올해 다시 이 논의를 새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희 학교는 역사가 75년이에요. 100년 된 학교, 105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의 역사가 75년이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력이 축적되어 있나요? 2, 4년마다 제자리입니다. 이 문제 없이 우리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 회장의 입장에서